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다입니다. 저자는 데일 카네기, 출판사는 월요일의 꿈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울 때는 소년처럼 휘파람을 불어라. 어두운 밤 묘지를 지나가던 어린 소년은 용기를 내려고 큰 소리로 휘파람을 불면서 걸어간다. 그러면서 소년은 묘지를 지나간다는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된다. 휘파람으로 용기를 불러냈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금 우울한 상태에 있음에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척을 하면 실제로 행복한 느낌이 든다는 사실을 결국에는 깨닫게 된다. 이 원칙은 열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 우리가 일을 할 때나 대화할 때 활기 넘치는 척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바라던 열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서서 다른 이들도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뭐라 할지, 상사가 무엇을 하려 할지, 이웃이 어떻게 생각할지 등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미래와 관련이 있다. 당신은 절대로 과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알고 있고 대부분은 결국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는 어떠한가? 다행히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당신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분석하면 그 두려움은 줄어들 것이다. 당신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알게 될 것이며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겁먹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왜? 나는 그 일을 견딜 수가 있어. 자신이 가진 두려움을 한데 모아보고 그 가운데 의미 없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자. 당신이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두려움의 대부분이 근거 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고 싶은가?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여라. 계속해서 바쁘게 지내기 같은 단순한 방법이 어떻게 불안감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심리학에 의해서 밝혀진 가장 기본적인 법칙 때문이다. 그 법칙은 바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의 정신은 절대로 한 가지 이상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나태함은 의심과 두려움을 키운다. 하지만 행동은 자신감과 용기를 키운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집에 가만히 앉아 그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지 마라. 밖으로 나가서 바쁘게 움직여라. 우리가 한가로이 둘러앉아 멍하니 생각에만 잠겨 있다면 찰스 다윈이 말하곤 했던 위버 기버를 수없이 낳을 수밖에 없다. 위버 기버는 오래전부터 우리 내면을 공허하게 만들고 실행력과 의지력을 파괴하는 작은 악마일 뿐이다. 두려움은 자신을 괴롭히는 불량배이기도 하고 소심한 겁쟁이이기도 하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야 한다. 당신은 할 수가 있다.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병약하고 미숙한 소년이기만 했던 내가 청년이 되었을 때 과연 나에게 용기가 있는지 불안했다. 그래서 나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신까지 단련하기 위해 고통스럽고도 힘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어렸을 적에 나는 프레더릭 메테어리의 소설 가운데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한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 구절은 자그마한 군함의 선장이 주인공 소년에게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었다. 처음 전쟁터에 나가면 군인들 대부분이 겁을 먹지.
하지만 그럴 때는 전쟁 따위는 전혀 무섭지 않은 듯 행동해야 돼. 그런 태도를 가지면 겉보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된단다. 무섭지 않은 척 꾸준히 행동하다 보면 진짜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 나는 바로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했다. 회색빛 곰부터 사나운 말, 사격수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마치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듯 행동해보니 점점 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마음만 고쳐먹어도 누구나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1년 전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을 기억하는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진다. 이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년 전 걱정했던 일에 대해서 기억하는가? 그 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대부분은 애써 사용한 에너지만 아깝지 않았는가? 결국 그 걱정들의 대부분은 별것 아니지 않았는가? 위대한 철학자들이 걱정에 대해서 쓴 글 중에서 다음 두 문장보다 더 심오한 것은 없을 것이다. 다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다리를 건너지 마라. 엎질러진 물 때문에 한탄하지 마라. 어렸을 때 나는 미주리의 한 농장에서 자랐다. 어느 날 어머니를 도와 체리 씨를 발라내는 작업을 하다가 나는 그만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부르셨다. 데일, 왜 갑자기 우는 거니? 나는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히게 될까봐 두려워요. 그 시절에 나는 수많은 걱정에 휩싸여 있었다. 뇌우가 불어닥칠 때는 번개에 맞아 죽을까봐 걱정했다. 벌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먹을 것이 부족할까봐 걱정했다. 죽으면 지옥에 갈까봐 걱정했다. 샘 화이트라는 동네 형을 보면 그가 겁주는 대로 내 커다란 귀를 진짜 잘라버릴까봐 걱정했다. 여자아이들에게 모자를 들어 인사를 올리려고 하면 그 애들이 나를 보고 비웃지 않을까봐 걱정했다. 그 어떤 소녀도 나와 결혼할 생각이 없을까봐 걱정했다.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걱정했다. 1시간 동안이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세월이 지난 뒤 내가 걱정했던 일들의 99%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확신하는 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자 유일한 문제이다.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확실한 길에 들어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복이다. 비록 건강이 행복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건강이나 돈, 명예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복을 결정하는 단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라.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작은 일에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이미 가진 커다란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해질 것이다.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하면 두려워질 것이다. 아플 거라 생각하면 아마도 병이 생길 것이다. 실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분명 실패할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우리들은 우리를 멀리하고 피하고 싶을 것이다. 마음속에서 악이나 불신, 불친절함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우리는 언제든 나쁜 것들을 잊어버리는 연습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바로 우리 마음속으로 기어 들어오려고 하는 생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친절하고 관대하며 행복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만 하면 악의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행복해질 거라고 마음먹고 그것을 고수하기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행복은 소유나 성취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우선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신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힘을 발휘하게 허락하지 마라. 두 번째,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날 좋은 하루를 골라 산책을 하면서 아름다운 장소를 다녀오라. 주변에 있는 사랑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완전히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 수 없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하루, 혹은 한 주, 혹은 한 달, 아니면 평생의 패턴을 결정할지도 모른다. 세 번째, 아름다운 시 한 편을 골라 읽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라.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친절한 행동을 하라. 다섯 번째, 집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보고 깔끔하고 아름답게 정리하라. 여섯 번째, 가능한 한 몸을 건강하게 꾸며라. 류머티즘이나 관절염, 신경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이 생기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건강을 무시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일곱 번째, 취미를 가져라.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뭔가를 취미로 만들어라. 우리가 인체나 전기, 가스 기관 등의 신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즐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와 종교의 신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종교가 가져다 주는 더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도 아닌 것이다. 마침내 나는 스페인 철학자 조지 산타 야냐가 남긴 지혜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인간은 삶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행복을 찾길 원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었을 때 감사를 받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하지 마라. 오직 내면의 기쁨을 위해서 베풀어라. 내일 당신이 만나게 될 사람의 넷 중에 셋은 상대의 공감에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공감해줘라.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미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이제 실행해야 될 순서가 되었다면 다른 모든 생각은 떨쳐버리고 오직 결과에만 집중하라. 기꺼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어떤 불운한 일도 극복해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다. 행동이 감정에 의해서 생겨난 듯 보이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의지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인간은 의지에 지배받지 않는 감정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울해졌을 때 기분이 좋아지길 바란다면 마치 이미 기분이 좋은 상태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된다. 힘든 일로 고통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심리적인 태도를 두려움에서 투쟁으로 바꿔라. 그렇게 하면 힘든 일이 오히려 강장제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무엇도 나의 믿음을 방해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최고라고 숭배하는 질서, 운명, 위대한 영혼, 자연, 신 같은 힘이 내게 전해져 온다. 나는 이 힘을 모든 생명을 성장시키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태양을 통해 느낀다. 설명하기 힘든 이 힘을 가진 이와 나는 친구가 되었고 곧 샘솟는 기쁨과 담대함을 느꼈다. 나는 하늘이 나를 위해 정해둔 그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낙관주의라고 하는 나의 종교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긍정주의자라고 평가하는데 사실 정말 그렇기도 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늘 실패가 아닌 성공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가도 실패라는 가정을 바로 지워버린다. 바로 그것이 나의 행동 철학이다. 눈앞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라. 그런 다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적절히 실현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절대 즉흥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인생에서 큰 슬픔을 마주했을 때는 용기로 대처하고 작은 슬픔을 마주했을 때는 참을성으로 대처하라. 하루의 일을 끝마쳤다면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라. 그 이후부터는 깨어 계신 신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하고 성가시게 괴롭히는 일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다. 우리는 코끼리는 피할 수 있지만 파리는 피할 수 없다. 절대로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감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들은 현재 자신이 가진 모든 문제를 3가지 이상이나 되는 문제들을 심지어 미래에 닥칠 문제까지도 한 번에 감당하려고 한다. 이미 가진 것을 만족하라. 나의 운명에 스스로를 적응시키고 나와 함께 살 운명인 사람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나에게 부족한 것을 구하기 위해 애쓰지 말고 이미 가진 것을 즐거워하라. 가진 것 중 가장 사소한 것을 고른 다음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갖기 위해 노력했을지 상상해보라. 인생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우리는 불행도 행복도 너무 과장된 모습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만큼 지나치게 불행한 것도 또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니다. 결국 최악의 불행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불행은 그걸 예상할 때나 생긴다. 오늘의 근심이 내일의 근심이 되는 일은 좀처럼 없다. 그러니 잠자리에 누우면 안심하고 근심을 향해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오늘 최악의 일을 저질렀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시간이라는 강물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하지만 가차없이 흘러간다.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이라도 걸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바라고 노력한들 헛된 일일 뿐 우리가 일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어떤 일에 열중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기뻐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시간이라는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삶이라는 물레방아를 돌릴 때뿐이다. 시간이라는 강은 눈앞에서 한번 흘러가 버리면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영원이라는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물론 다음 기회가 오고 또 다른 물결이 이어서 흘러오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미 흘려보낸 시간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만족하기 위한 비결은 자신이 지닌 것을 어떻게 하면 즐기면 좋을지 아는 것이다.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을 버릴 줄 아는 것이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사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에너지의 해방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사실도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만큼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바로 태도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인해 우리는 행동하기도 전에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 생각에 압도당하고 만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만일 실수를 했다면, 그것도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또 다른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 거듭된 시도에도 계속 실패한다 해도 우리는 원하는 데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멈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최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고 관심이 가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적대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호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이다. 마음은 스스로의 터전이니 그 안에서 지옥을 천국으로도, 천국을 지옥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가 전적으로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를 비난하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오히려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몇 안 되는 현명하고 관대한 사람만이 어리석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숨겨진 이유를 찾아보자. 그의 행동에서, 아마도 그의 성격에서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 대려고 노력을 해보자. 미소의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 우선 세상과 사람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소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마치 부메랑처럼 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은 당신을 더 기분 좋게 만들 것이며 머지않아 당신은 진정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 또한 미소를 지으면 내 안에 있던 불쾌하거나 인위적인 느낌이 가라앉을 것이다. 상대방에게 미소를 지으면 이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당신이 그를 좋아한다고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방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당신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미소 짓는 습관을 들여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이 잃을 것은 없다. 상대가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짓도록 만들라. 그리하면 우정의 초석을 닦을 수가 있다. 그가 당신과 함께 웃는다면 어느 정도는 그도 당신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실행력도, 위대한 정신력도, 친절함도, 용기나 유머 감각도 아니다. 물론 이것들도 아주 중요한 능력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나는 친구를 만드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상대에게서 최고의 장점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친구를 사귀고 그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그의 의견을 배려하고 그가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친구를 얻고 싶다면 반드시 그를 기억하도록 하라. 당신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다. 이는 내가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는 스스로가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잡는다는 것은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만일 그 약속을 어긴다면 그에게서 도둑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인생에 다시 찾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당신이 앗아간 것이다. 예의 바른 태도를 습관화하는 법. 예의 바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예의 바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다음은 예의 바른 태도를 습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1.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라. 지루해하거나 이미 알고 있다는 내색을 내보이지 마라. 2.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끼어들지 마라. 비록 상대방이 불평, 불만을 늘어놓아도 그가 한 말을 모두 끝내도록 기다려라. 그의 말을 방해하면 이는 그가 말하는 것이 들을 가치가 없다고 암시하는 것이다. 3.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름을 즉시 기억하되 되도록 그 이름을 부르라. 4. 만일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 해도 절대로 반박하지 마라. 필요하다면 그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내 의견은 이런데 만일 내 생각이 틀렸다면 고쳐달라라고 말하라. 5. 잘난 체 하지 마라. 말하는 상대방이나 당신의 동료가 그 어떤 면에서도 당신보다 열등하다는 느낌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 스스로가 당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당신이 그를 열등하게 취급하면 상대방의 분노만 살 뿐이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우월하다 해도 상대방은 그저 당신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6. 당신이 틀렸다면 상대방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사실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이나 억양, 몸짓만으로도 상대가 틀렸다고 유창하게 말할 수가 있다. 만일 상대방에게 당신은 틀렸어라고 말한다면 그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싶어질까? 결코 그렇지 않다. 당신이 그의 지능과 판단력, 자존심의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그로써 상대방은 당신에게 반격을 가하고 싶을 것이다. 그는 결코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때 당신은 플라톤이나 임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들의 온갖 논리를 들먹일 수 있겠지만 이미 당신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그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 당신과 대화하고 있는 상대는 당신 자체나 당신의 문제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바라는 바,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100배는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중국에서 100만 명이 기근으로 사망한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치통이 지금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지진보다도 자기 목에 조그맣게 난 종기에 더 신경을 쓴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늘 바쁘다. 만일 말할 내용이 있다면 빠르게 말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줘라. 하늘 아래 타인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그가 그 일을 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물론 상대방의 옆구리에 권총을 겨눠서 그가 시계를 내놓게 만들 수가 있다. 해고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직원의 협조를 끌어낼 수도 있다. 매를 들거나 위협함으로써 자녀가 당신의 말을 듣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유치하고 주잡한 방법들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타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분명 이 세상의 행복의 총량을 더 늘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방법도 간단하다. 외로워하거나 낙담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그를 인정해주는
말 몇 마디만 전하면 된다. 아마도 당신은 오늘 건넨 그 말을 내일이면 잊어버리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평생토록 감사히 여길 것이다. 자신의 성취나 욕망에 대한 생각은 그만두자. 상대방의 좋은 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자. 그런 다음에는 더 이상 아첨이 아닌 솔직하고 진실한 인정의 말을 그에게 들려주자. 진실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아낌없는 칭찬을 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이 했던 그 말을 잊은 뒤에도 그들은 그 이야기를 평생에 걸쳐 반복할 것이다. 아이의 특권을 빼앗지 마라. 아이의 야망을 보고 비웃지 마라. 비웃음만큼 날카로운 상처는 없으며 비웃음은 아이를 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이가 과욕을 부릴 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에 대한 다각도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가능하다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격려해 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한다. 아이의 소중한 특권과 스스로 자신의 성공을 만들어 나갈 때 느끼는 희열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 만일 당신이 하루 동안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날에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여기에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바로 시작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 자신의 일은 잊어라.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남을 미소 짓게 할 선행을 베풀어라.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라.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물론 그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친절한 행동은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표시이며 그 친절을 받아들이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는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논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방울뱀이나 지진을 피하듯 논쟁을 피해야 한다. 논쟁을 하면 10중8구 서로 각자가 상대방보다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고한 신념만 갖게 된다. 논쟁으로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졌다면 진 것이고 이겼다 해도 그 역시 진 것이다. 왜일까? 상대방에게 공격을 퍼부으며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취급하면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면 잠시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했는가? 당신은 그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했고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상대방은 당신의 승리에 분개할 것이다. 일에 재미를 붙일 때 일어나는 것. 생각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그 어떤 일도 덜 불쾌하게 만들 수가 있다. 물론 당신의 사장은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당신이 일에 흥미를 가지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사장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은 잊어버리자. 오직 일에 재미를 붙였을 때 당신이 얻게 될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자. 그렇게 하면 인생에서 얻는 행복의 양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다. 그런데 만약 직장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할 수가 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의 일에 재미를 붙이면 걱정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승진과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피로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고 여가를 즐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랭클린이 50년간 지켜온 습관. 나는 상대방의 감정에 맞서 그의 의견을 거스르지 않고
내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는 것을 대화의 원칙으로 삼았다. 그뿐 아니라 확실히나 분명히 같은 이미 결정해버린 것임을 의미하는 단어도 쓰지 않는다. 그 대신 내 생각에는, 내가 이해한 바로는, 내 추측으로는 이라거나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이 잘못됐다고 해도 바로 면박을 주지 않고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얻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나는 곧 깨달았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야기가 보다 잘 풀려나갔기 때문이다. 겸손한 태도로 말을 하면 상대방도 즉시 납득하고 반대하는 자도 적어졌다. 게다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도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고, 내가 옳을 때는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했다. 이 방법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타고난 급한 성격을 늦추느라 꽤 고생했다. 하지만 어느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워졌고 완전히 습관으로 붙었다. 최근 50년간 내가 독선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오랜 경험을 통해 배운 바이다. 상대가 불편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말 것.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내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할 것. 이렇게 하면 상대도 나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 아이작 뉴턴의 슬기로운 조직생활 수업.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 먼저 그 조직의 분위기를 잘 살펴라. 그리고 자신을 그 분위기에 맞추면 보다 자유롭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갈 수가 있다. 가급적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며 대화에 나가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단언하지 마라.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남을 가르치려 들지 마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보인다면 상대방을 설득하게 될 것이며 상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당신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하지만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과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당신이 동료들보다 더 영리한 것처럼 보이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든 별 소용이 없다. 어떤 일이든 거절하지 말며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며 상대를 허들지 마라. 서로 별것 아닌 일일지라도 상대를 칭찬하는 편이 안전하다. 칭찬은 상대를 비난할 때처럼 반발을 사지 않으며 적어도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호감을 나타낼 것이다. 다만 남과 비교를 통해 칭찬하는 일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 이 처방대로 하면 14일 안에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매일 생각하면 된다. 자기 동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가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며 다른 이에게도 큰 상처를 준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과오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함께 일하는 이들의 좋은 동료가 되고 다른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연애나 결혼 생활을 할 때 서로 돕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자격이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다. 만약 함께 지내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를 대하는 간단한 방법은 바로 그가 자신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바로 이 생각을 바탕으로 그를 대하기만 하면 된다. 배려 없는 손으로 만지지 마라.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은 대개가 사소한 것을
무시해서 생겨난다. 결혼의 행복은 작고 민감한 것들로 쌓여가기에 결코 거칠게 다뤄서는 안 된다. 결혼이라는 민감한 식물은 배려 없는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쉽게 상처를 입고 무관심에 얼어붙으며 의심에 부러지고 만다. 결혼이라는 행복의 꽃에는 언제나 부드러운 사랑으로 끊임없이 물을 줘야 한다. 따뜻한 인정의 빛을 내려 쬐음으로써 꽃이 피어나도록 해주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철벽으로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자라난 결혼이라는 행복의 꽃은 인생의 모든 시기에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노년의 쓸쓸함조차 달콤하게 감싸줄 것이다. 데일 카네기의 일의 요령. 어려운 일부터 먼저 하라. 그렇게 하면 쉬운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마치 자신의 일이 재미있는 척한다면 이렇게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인 것처럼 될 것이다. 또한 재미있는 척을 하면 피로감과 긴장감, 걱정도 줄어들 것이다. 열심히 바쁘게 일하며 지내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싸고 효과도 뛰어난 보약이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일들을 하나씩 정복해낼 때마다 당신은 훨씬 강해질 것이다. 작은 일을 잘 해낸다면 큰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우리가 평소 놀라울 정도로 많은 걱정과 엄청난 긴장감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사랑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지금껏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며 인생을 살고 있기에 삶에 저항하는 내면의 반란으로 속만 끓이고 있는 것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엾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자신의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이지 가엾다는 생각이 든다. 젊었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고 일생을 살면서 그 일에 젊음의 열정을 쏟아붓지 못한다면 이는 실로 엄청난 비극이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진정한 성공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누구에게나 특별한 기쁨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아름다운 꽃이나 구름, 별을 바라보자. 혹은 시를 읊는다거나 일에 지친 누군가를 응원해주는 일도 좋다. 아름다움의 여신과 기쁨의 신을 즐기며 웃음을 나누는 대신 지루한 일이나 원치 않는 관계 맺기로 늘 스스로 힘들게 한다면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본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 아름답고 신선하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 인생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있는 하늘에게서 스스로 등을 돌려 이 모든 아름다운 존재 위에 회색빛 먼지만 쌓이게 할 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즐기지 않는다면 하늘이 땅보다 더 밝다는 말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일출과 별빛을 갈망할 권리를 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데일 카네기가 직접 쓰고 선택한 행복과 성공에 대한 인생 아포리즘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데일 카네기의
핵심적인 사상이 군더더기 없이 표현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다입니다. 저자는 데일 카네기, 출판사는 월요일의 꿈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울 때는 소년처럼 휘파람을 불어라. 어두운 밤 묘지를 지나가던 어린 소년은 용기를 내려고 큰 소리로 휘파람을 불면서 걸어간다. 그러면서 소년은 묘지를 지나간다는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된다. 휘파람으로 용기를 불러냈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금 우울한 상태에 있음에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척을 하면 실제로 행복한 느낌이 든다는 사실을 결국에는 깨닫게 된다. 이 원칙은 열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 우리가 일을 할 때나 대화할 때 활기 넘치는 척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바라던 열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서서 다른 이들도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뭐라 할지, 상사가 무엇을 하려 할지, 이웃이 어떻게 생각할지 등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미래와 관련이 있다. 당신은 절대로 과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알고 있고 대부분은 결국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는 어떠한가? 다행히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당신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분석하면 그 두려움은 줄어들 것이다. 당신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알게 될 것이며 그렇기에 그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겁먹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왜? 나는 그 일을 견딜 수가 있어. 자신이 가진 두려움을 한데 모아보고 그 가운데 의미 없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자. 당신이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두려움의 대부분이 근거 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고 싶은가?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여라. 계속해서 바쁘게 지내기 같은 단순한 방법이 어떻게 불안감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심리학에 의해서 밝혀진 가장 기본적인 법칙 때문이다. 그 법칙은 바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의 정신은 절대로 한 가지 이상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나태함은 의심과 두려움을 키운다. 하지만 행동은 자신감과 용기를 키운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집에 가만히 앉아 그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지 마라. 밖으로 나가서 바쁘게 움직여라. 우리가 한가로이 둘러앉아 멍하니 생각에만 잠겨 있다면 찰스 다윈이 말하곤 했던 위버 기버를 수없이 낳을 수밖에 없다. 위버 기버는 오래전부터 우리 내면을 공허하게 만들고 실행력과 의지력을 파괴하는 작은 악마일 뿐이다. 두려움은 자신을 괴롭히는 불량배이기도 하고 소심한 겁쟁이이기도 하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야 한다. 당신은 할 수가 있다.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병약하고 미숙한 소년이기만 했던 내가 청년이 되었을 때 과연 나에게 용기가 있는지 불안했다. 그래서 나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신까지 단련하기 위해 고통스럽고도 힘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어렸을 적에 나는 프레더릭 매티어리의 소설 가운데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한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 구절은
자그마한 군함의 선장이 주인공 소년에게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었다. 처음 전쟁터에 나가면 군인들 대부분이 겁을 먹지. 하지만 그럴 때는 전쟁 따위는 전혀 무섭지 않은 듯 행동해야 돼. 그런 태도를 가지면 겉보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된단다. 무섭지 않은 척 꾸준히 행동하다 보면 진짜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 나는 바로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했다. 회색빛 곰부터 사나운 말, 사격수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마치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듯 행동해보니 점점 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마음만 고쳐먹어도 누구나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1년 전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을 기억하는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진다. 이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년 전 걱정했던 일에 대해서 기억하는가? 그 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대부분은 애써 사용한 에너지만 아깝지 않았는가? 결국 그 걱정들의 대부분은 별것 아니지 않았는가? 위대한 철학자들이 걱정에 대해서 쓴 글 중에서 다음 두 문장보다 더 심오한 것은 없을 것이다. 다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다리를 건너지 마라. 엎질러진 물 때문에 한탄하지 마라. 어렸을 때 나는 미주리의 한 논장에서 자랐다. 어느 날 어머니를 도와 체리 씨를 발라내는 작업을 하다가 나는 그만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부르셨다. 데일, 왜 갑자기 우는 거니? 나는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히게 될까봐 두려워요. 그 시절에 나는 수많은 걱정에 휩싸여 있었다. 뇌우가 불어닥칠 때는 번개에 맞아 죽을까봐 걱정했다. 벌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먹을 것이 부족할까봐 걱정했다. 죽으면 지옥에 갈까봐 걱정했다. 샘 화이트라는 동네 형을 보면 그가 겁주는 대로 내 커다란 귀를 진짜 잘라버릴까봐 걱정했다. 여자아이들에게 모자를 들어 인사를 올리려고 하면 그 애들이 나를 보고 비웃지 않을까봐 걱정했다. 그 어떤 소녀도 나와 결혼할 생각이 없을까봐 걱정했다.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걱정했다. 1시간 동안이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세월이 지난 뒤 내가 걱정했던 일들의 99%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확신하는 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자 유일한 문제이다.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확실한 길에 들어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복이다. 비록 건강이 행복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건강이나 돈, 명예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복을 결정하는 단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라.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작은 일에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이미 가진 커다란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해질 것이다.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하면 두려워질 것이다. 아플 거라 생각하면 아마도 병이 생길 것이다. 실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분명 실패할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우리들은 우리를 멀리하고 피하고 싶을 것이다. 마음속에서 악이나 불신, 불친절함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우리는 언제든
나쁜 것들을 잊어버리는 연습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바로 우리 마음속으로 기어 들어오려고 하는 생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친절하고 관대하며 행복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만 하면 악의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행복해질 거라고 마음먹고 그것을 고수하기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행복은 소유나 성취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우선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신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힘을 발휘하게 허락하지 마라. 두 번째,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날 좋은 하루를 골라 산책을 하면서 아름다운 장소를 다녀오라. 주변에 있는 사랑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완전히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 수 없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하루, 혹은 한 주, 혹은 한 달, 아니면 평생의 패턴을 결정할지도 모른다. 세 번째, 아름다운 시 한 편을 골라 읽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라.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친절한 행동을 하라. 다섯 번째, 집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보고 깔끔하고 아름답게 정리하라. 여섯 번째, 가능한 한 몸을 건강하게 꾸며라. 류머티즘이나 관절염, 신경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이 생기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건강을 무시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일곱 번째, 취미를 가져라.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뭔가를 취미로 만들어라. 우리가 인체나 전기, 가스 기관 등의 신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즐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와 종교의 신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종교가 가져다 주는 더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도 아닌 것이다. 마침내 나는 스페인 철학자 조지 산타 야냐가 남긴 지혜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인간은 삶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행복을 찾길 원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었을 때 감사를 받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하지 마라. 오직 내면의 기쁨을 위해서 베풀어라. 내일 당신이 만나게 될 사람의 넷 중에 셋은 상대의 공감에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공감해줘라.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미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이제 실행해야 될 순서가 되었다면 다른 모든 생각은 떨쳐버리고 오직 결과에만 집중하라. 기꺼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어떤 불운한 일도 극복해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다. 행동이 감정에 의해서 생겨난 듯 보이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의지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인간은 의지에 지배받지 않는 감정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울해졌을 때 기분이 좋아지길 바란다면 마치 이미 기분이 좋은 상태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된다. 힘든 일로 고통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심리적인 태도를 두려움에서 투쟁으로 바꿔라. 그렇게 하면 힘든 일이 오히려 강장제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무엇도 나의 믿음을 방해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최고라고 숭배하는 질서, 운명, 위대한 영혼, 자연, 신 같은 힘이 내게 전해져 온다. 나는 이 힘을 모든 생명을 성장시키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태양을 통해 느낀다. 설명하기 힘든 이 힘을 가진 이와 나는 친구가 되었고
곧 샘솟는 기쁨과 담대함을 느꼈다. 나는 하늘이 나를 위해 정해둔 그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낙관주의라고 하는 나의 종교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긍정주의자라고 평가하는데 사실 정말 그렇기도 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늘 실패가 아닌 성공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가도 실패라는 가정을 바로 지워버린다. 바로 그것이 나의 행동 철학이다. 눈앞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라. 그런 다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적절히 실현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절대 즉흥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인생에서 큰 슬픔을 마주했을 때는 용기로 대처하고 작은 슬픔을 마주했을 때는 참을성으로 대처하라. 하루의 일을 끝마쳤다면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라. 그 이후부터는 깨어 계신 신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하고 성가시게 괴롭히는 일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다. 우리는 코끼리는 피할 수 있지만 파리는 피할 수 없다. 절대로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감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들은 현재 자신이 가진 모든 문제를 3가지 이상이나 되는 문제들을 심지어 미래에 닥칠 문제까지도 한 번에 감당하려고 한다. 이미 가진 것을 만족하라. 나의 운명에 스스로를 적응시키고 나와 함께 살 운명인 사람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나에게 부족한 것을 구하기 위해 애쓰지 말고 이미 가진 것을 즐거워하라. 가진 것 중 가장 사소한 것을 고른 다음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갖기 위해 노력했을지 상상해보라. 인생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우리는 불행도 행복도 너무 과장된 모습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만큼 지나치게 불행한 것도 또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니다. 결국 최악의 불행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불행은 그걸 예상할 때나 생긴다. 오늘의 근심이 내일의 근심이 되는 일은 좀처럼 없다. 그러니 잠자리에 누우면 안심하고 근심을 향해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오늘 최악의 일을 저질렀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시간이라는 강물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하지만 가차없이 흘러간다.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이라도 걸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바라고 노력한들 헛된 일일 뿐 우리가 일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어떤 일에 열중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기뻐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시간이라는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삶이라는 물레방아를 돌릴 때뿐이다. 시간이라는 강은 눈앞에서 한번 흘러가 버리면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영원이라는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물론 다음 기회가 오고 또 다른 물결이 이어서 흘러오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미 흘려보낸 시간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만족하기 위한 비결은 자신이 지닌 것을 어떻게 하면 즐기면 좋을지 아는 것이다.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을 버릴 줄 아는 것이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사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에너지의 해방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사실도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만큼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바로 태도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인해 우리는 행동하기도 전에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 생각에 압도당하고 만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만일 실수를 했다면 그것도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또 다른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 거듭된 시도에도 계속 실패한다 해도 우리는 원하는 데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멈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최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고 관심이 가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적대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호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이다. 마음은 스스로의 터전이니 그 안에서 지옥을 천국으로도, 천국을 지옥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가 전적으로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를 비난하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오히려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몇 안 되는 현명하고 관대한 사람만이 어리석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숨겨진 이유를 찾아보자. 그의 행동에서, 아마도 그의 성격에서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 대려고 노력을 해보자. 미소의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 우선 세상과 사람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소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마치 부메랑처럼 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은 당신을 더 기분 좋게 만들 것이며 머지않아 당신은 진정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 또한 미소를 지으면 내 안에 있던 불쾌하거나 인위적인 느낌이 가라앉을 것이다. 상대방에게 미소를 지으면 이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당신이 그를 좋아한다고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방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당신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미소 짓는 습관을 들여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이 잃을 것은 없다. 상대가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짓도록 만들라. 그리하면 우정의 초석을 닦을 수가 있다. 그가 당신과 함께 웃는다면 어느 정도는 그도 당신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실행력도, 위대한 정신력도, 친절함도, 용기나 유머 감각도 아니다. 물론 이것들도 아주 중요한 능력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나는 친구를 만드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상대에게서 최고의 장점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친구를 사귀고 그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그의 의견을 배려하고 그가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친구를 얻고 싶다면 반드시 그를 기억하도록 하라. 당신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다. 이는 내가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는 스스로가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잡는다는 것은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만일 그 약속을 어긴다면 그에게서 도둑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인생에 다시 찾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당신이 앗아간 것이다. 예의 바른 태도를 습관화하는 법. 예의 바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예의 바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다음은 예의 바른 태도를 습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1.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라. 지루해하거나 이미 알고 있다는 내색을 내보이지 마라. 2.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끼어들지 마라. 비록 상대방이 불평, 불만을 늘어놓아도 그가 한 말을 모두 끝내도록 기다려라. 그의 말을 방해하면 이는 그가 말하는 것이 들을 가치가 없다고 암시하는 것이다. 3.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름을 즉시 기억하되 되도록 그 이름을 부르라. 4. 만일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 해도 절대로 반박하지 마라. 필요하다면 그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내 의견은 이런데 만일 내 생각이 틀렸다면 고쳐달라고 말하라. 5. 잘난 체 하지 마라. 말하는 상대방이나 당신의 동료가 그 어떤 면에서도 당신보다 열등하다는 느낌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 스스로가 당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당신이 그를 열등하게 취급하면 상대방의 분노만 살 뿐이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우월하다 해도 상대방은 그저 당신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6. 당신이 틀렸다면 상대방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사실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이나 억양, 몸짓만으로도 상대가 틀렸다고 유창하게 말할 수가 있다. 만일 상대방에게 당신은 틀렸어라고 말한다면 그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싶어질까? 결코 그렇지 않다. 당신이 그의 지능과 판단력, 자존심의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그로써 상대방은 당신에게 반격을 가하고 싶을 것이다. 그는 결코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때 당신은 플라톤이나 임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들의 온갖 논리를 들먹일 수 있겠지만 이미 당신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그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 당신과 대화하고 있는 상대는 당신 자체나 당신의 문제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바라는 바,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100배는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중국에서 100만 명이 기근으로 사망한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치통이 지금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지진보다도 자기 목에 조그맣게 난 종기에 더 신경을 쓴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늘 바쁘다. 만일 말할 내용이 있다면 빠르게 말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줘라. 하늘 아래 타인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그가 그 일을 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물론 상대방의 옆구리에 권총을 겨눠서 그가 시계를 내놓게 만들 수가 있다. 해고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직원의 협조를 끌어낼 수도 있다. 매를 들거나 위협함으로써 자녀가 당신의 말을 듣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유치하고 주잡한 방법들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타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분명 이 세상의 행복의 총량을 더 늘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방법도 간단하다. 외로워하거나 낙담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그를 인정해주는 말 몇 마디만 전하면 된다. 아마도 당신은 오늘 건넨 그 말을 내일이면 잊어버리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평생토록 감사히 여길 것이다. 자신의 성취나 욕망에 대한 생각은 그만두자. 상대방의 좋은 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자. 그런 다음에는 더 이상 아첨이 아닌 솔직하고 진실한 인정의 말을 그에게 들려주자. 진실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아낌없는 칭찬을 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이 했던 그 말을 잊은 뒤에도 그들은 그 이야기를 평생에 걸쳐 반복할 것이다. 아이의 특권을 빼앗지 마라. 아이의 야망을 보고 비웃지 마라. 비웃음만큼 날카로운 상처는 없으며 비웃음은 아이를 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이가 과욕을 부릴 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에 대한 다각도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가능하다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격려해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한다. 아이의 소중한 특권과 스스로 자신의 성공을 만들어 나갈 때 느끼는 희열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 만일 당신이 하루 동안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날에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여기에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바로 시작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 자신의 일은 잊어라.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남을 미소 짓게 할 선행을 베풀어라.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라.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물론 그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친절한 행동은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표시이며 그 친절을 받아들이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는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논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방울뱀이나 지진을 피하듯 논쟁을 피해야 한다. 논쟁을 하면 10중8구 서로 각자가 상대방보다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고한 신념만 갖게 된다. 논쟁으로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졌다면 진 것이고 이겼다 해도 그 역시 진 것이다. 왜일까? 상대방에게 공격을 퍼부으며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취급하면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면 잠시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했는가? 당신은 그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했고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상대방은 당신의 승리에 분개할 것이다. 일에 재미를 붙일 때 일어나는 것. 생각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그 어떤 일도 덜 불쾌하게 만들 수가 있다. 물론 당신의 사장은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당신이 일에 흥미를 가지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사장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은 잊어버리자. 오직 일에 재미를 붙였을 때 당신이 얻게 될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자. 그렇게 하면 인생에서 얻는 행복의 양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다. 그런데 만약 직장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할 수가 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의 일에 재미를 붙이면 걱정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승진과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피로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고 여가를 즐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랭클린이 50년간 지켜온 습관. 나는 상대방의 감정에 맞서 그의 의견을 거스르지 않고 내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는 것을 대화의 원칙으로 삼았다. 그뿐 아니라 확실히나 분명히 같은 이미 결정해버린 것임을 의미하는 단어도 쓰지 않는다. 그 대신 내 생각에는, 내가 이해한 바로는, 내 추측으로는 이라거나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이 잘못됐다고 해도 바로 면박을 주지 않고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얻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나는 곧 깨달았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야기가 보다 잘 풀려나갔기 때문이다. 겸손한 태도로 말을 하면 상대방도 즉시 납득하고 반대하는 자도 적어졌다. 게다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도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고, 내가 옳을 때는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했다. 이 방법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타고난 급한 성격을 늦추느라 꽤 고생했다. 하지만 어느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워졌고 완전히 습관으로 붙었다. 최근 50년간 내가 독선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오랜 경험을 통해 배운 바이다. 상대가 불편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말 것.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내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할 것. 이렇게 하면 상대도 나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 아이작 뉴턴의 슬기로운 조직생활 수업.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 먼저 그 조직의 분위기를 잘 살펴라. 그리고 자신을 그 분위기에 맞추면 보다 자유롭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갈 수가 있다. 가급적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며 대화에 나가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단언하지 마라.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남을 가르치려 들지 마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보인다면 상대방을 설득하게 될 것이며 상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당신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하지만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과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당신이 동료들보다 더 영리한 것처럼 보이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든 별 소용이 없다. 어떤 일이든 거절하지 말며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며 상대를 허들지 마라. 서로 별것 아닌 일일지라도 상대를 칭찬하는 편이 안전하다. 칭찬은 상대를 비난할 때처럼 반발을 사지 않으며 적어도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호감을 나타낼 것이다. 다만 남과 비교를 통해 칭찬하는 일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 이 처방대로 하면 14일 안에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매일 생각하면 된다. 자기 동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가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며 다른 이에게도 큰 상처를 준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과오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함께 일하는 이들의 좋은 동료가 되고 다른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연애나 결혼 생활을 할 때 서로 돕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자격이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다. 만약 함께 지내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를 대하는 간단한 방법은 바로 그가 자신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바로 이 생각을 바탕으로 그를 대하기만 하면 된다. 배려 없는 손으로 만지지 마라.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은 대개가 사소한 것을 무시해서 생겨난다. 결혼의 행복은 작고 민감한 것들로 쌓여가기에 결코 거칠게 다뤄서는 안 된다. 결혼이라는 민감한 식물은 배려 없는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쉽게 상처를 입고 무관심에 얼어붙으며 의심에 부러지고 만다. 결혼이라는 행복의 꽃에는 언제나 부드러운 사랑으로 끊임없이 물을 줘야 한다. 따뜻한 인정의 빛을 내려 쬐므로써 꽃이 피어나도록 해주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철벽으로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자라난 결혼이라는 행복의 꽃은 인생의 모든 시기에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노년의 쓸쓸함조차 달콤하게 감싸줄 것이다. 데일 카네기의 일의 요령. 어려운 일부터 먼저 하라. 그렇게 하면 쉬운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마치 자신의 일이 재미있는 척한다면 이렇게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인 것처럼 될 것이다. 또한 재미있는 척을 하면 피로감과 긴장감, 걱정도 줄어들 것이다. 열심히 바쁘게 일하며 지내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싸고 효과도 뛰어난 보약이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일들을 하나씩 정복해낼 때마다 당신은 훨씬 강해질 것이다. 작은 일을 잘 해낸다면 큰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우리가 평소 놀라울 정도로 많은 걱정과 엄청난 긴장감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사랑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지금껏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며 인생을 살고 있기에 삶에 저항하는 내면의 반란으로 속만 끓이고 있는 것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엾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자신의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이지 가엾다는 생각이 든다. 젊었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고 일생을 살면서 그 일에 젊음의 열정을 쏟아붓지 못한다면 이는 실로 엄청난 비극이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진정한 성공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누구에게나 특별한 기쁨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아름다운 꽃이나 구름, 별을 바라보자. 혹은 시를 읊는다거나 일에 지친 누군가를 응원해주는 일도 좋다. 아름다움의 여신과 기쁨의 신을 즐기며 웃음을 나누는 대신 지루한 일이나 원치 않는 관계 맺기로 늘 스스로 힘들게 한다면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본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 아름답고 신선하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 인생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있는 하늘에게서 스스로 등을 돌려 이 모든 아름다운 존재 위에 회색빛 먼지만 쌓이게 할 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즐기지 않는다면 하늘이 땅보다 더 밝다는 말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일출과 별빛을 갈망할 권리를 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데일 카네기가 직접 쓰고 선택한 행복과 성공에 대한 인생 아포리즘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데일 카네기의 핵심적인 사상이 군더더기 없이 표현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